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역사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EBS 강의만 듣느라고 너무 좀 지루하셨죠? EBS 강의가 더 재밌으셨습니까? 선생님 강의도 EBS만큼 재밌어야 할 텐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자기 건강을 지켜가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생활한다면 이 코로나19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은 2학년 역사 선생님으로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역사 수업을 책임질 심상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요,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네, 오리엔테이션. 일단 우리 첫 시간부터 수업하면 여러분들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선생님은 누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배워야 할 2학년 역사는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수업도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학년 역사 첫 만남 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선생님 소개, 그리고 두 번째 역사 교과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역사 단원에 대한 소개. 우리 2학년 역사 처음 배우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목인지 알고 배워야겠죠? 그리고 수업 방식 및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옛날 옛적이라는 한 꼭지로 다뤄봤습니다. 일단 선생님에 대한 소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심상완이고요. 전공은 역사예요. 고향은 인천 제물포고요. 그리고 거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효성중학교가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낯설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계속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올 3월서부터 우리 효성중학교에 부임을 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사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뚱뚱하게 나왔나요? 네.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요즘 또 때가 때인지라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잘 보셨죠? 이름 정도는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시작해야 예의인 것 같네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군요. 그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를 얘기하는 이제 용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상당히 어색해요. 분위기도 어색하고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뭐하는 아저씨지? 라는 그런 의문들이 벌써부터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이런 얼어있는 분위기를 깨는 걸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의 그런 여러분들과의 뭔가 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애기였어요. 네, 점점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여러 인생의 곡절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 조금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선생님에 대한 뭔가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만들어 왔습니다. 선생님 4살 때 모습 되겠습니다. 참 귀엽게 생겼죠? 네, 이런 모습이 역변을 해서 지금에 이렇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원통합니까? 잘 유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초등학교 때 모습 되겠습니다. 엄청 뚱뚱하죠? 무지하게 먹는 걸 밝혀서 이렇게 됐어요. 네,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아주 영예로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여러분들 우리 효성중학교가 남학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효성중학교 왔을 때 엄청 좋았어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도 남자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얘요?
예? 예? 네. 정답 맞추신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군요. 네, 여기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험상궂게 생겼죠? 이 시절에는 머리를 다 잘랐어요. 머리를 그냥 다 짧게 하는 게 규정이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머울리지 않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이게 흑백 사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선생님이 9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흑백 사진 찍는 게 반짝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역사 전공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학과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생일 잔치하고 그러면 이런 데서 즉석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요즘은 이런 추억들은 별로 없죠. 대학생들 워낙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말이죠. 이 가운데 있었던 게 이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코스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 당연히 갔습니다. 정말 이등병 때 정말 고생했었는데 이게 훈련 나갔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군인인가 거지인가. 네. 하지만 이랬던 힘들었던 시간은 휙휙 지나가고 어느새 2년 2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병장 때 제대를 앞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고생했던 걸 이야기하자면 전화번호고 한 번 가지고도 부족할 텐데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머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렸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제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잘 생활하다가 안 되겠다. 좀 더 배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면은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오니까 정말 선생님 되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이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장장 4년에서 5년의 세월의 인고의 기간을 거친 후에 결국 이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이때 선생님 머리 한번 보십시오. 뭐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뭘 바르고 이렇게 다니나? 이게 머리 꼭 바른 게 아닙니다. 안 감아서 떡진 겁니다. 네, 상당히 슬프죠? 네, 요즘 젊은이들의 대부분들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이 취업난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것들도 다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하여 악전고투 끝에 사정 오기 끝에 잘 와서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물 같은 우리 쌍둥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소개였습니다. 어떻게 좀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낯섦이 조금 가라앉으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중학교 때 사회과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리나 법이나 정치, 경제 그리고 이런 것들 나머지 여타 사회 부분은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1학년 때 사회 시간이 있었죠? 이게 2학년 때는 잠깐 없어졌다가 3학년 때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뭐만 배우느냐? 그렇죠. 즉 시간을 다루는 이 학문인 역사만을 이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역사 수업을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문으로서 뭔가 정형화된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건 이 중학교 2학년이 최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목입니까? 역사 학습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대항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인류애를 키우는 이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2학년 역사 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 한번 볼까요?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서부터 우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문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문명이 있는지, 문명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당연히 삼국시대죠. 삼국시대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야도 이 삼국시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설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각축과 서로 간의 교류, 발전, 그리고 쇠퇴까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남북국 시대를 다루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3단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4단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언제 다루나요? 당연히 2학기 때 다루게 되겠죠. 2학기 때는 조선 후기까지, 개화기 직전까지의 조선 역사를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사, 옛날 옛적 전근대 세계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2학기 때 이야기니까요. 지금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수업 방식, 어떤 방식이냐? 이런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학습지 있죠? 학습지. 여러분들 온오프라인 상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지입니다. 원래 학습지는요, 여러 장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워야 될 학습지만, 역사 학습지만 총 26장입니다. 26장.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나눠드릴 때 한꺼번에 나눠드렸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학교에 또 나올지, 언제 또 못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나눠드린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시간마다 선생님이 진도 상황에 맞춰서 1일 공부하듯이 한 장, 4시간마다 배부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나왔을 때 한꺼번에 배부하느라고 이렇게 책처럼 만들었어요. 자, 이 학습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 같이 보시면서 보세요. 왼쪽 상단에 보면 역사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넘버 1, 2, 3, 4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어요. 번호. 이 번호가 여러분들 이 단원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워가는 이 과정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순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단원은 짧기 때문에 앞장과 뒷장으로 끝나는 그런 단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원은 앞장, 뒷장 외에도 또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쭉쭉 나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단원들은 어떻게 구분하기 쉽게 해놨느냐? 이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호가 있죠? 넘버링이 있습니다. 또 밑에. 왼쪽 위에 큰 번호가 있고, 이 아래 장수, 이 매수의 순서가 있어요. 번호가. 여기 보면은 뭐, 첫 장에 보면은 2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앞장, 뒷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1페이지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은 또 2분의 2로 되어 있죠? 2페이지라는 거. 그래가지고 총 이번 단원의 총 학습지 장수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학습지 면이 몇 페이지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선생님이 힘주어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선생님이 이걸 찍을 때 순서대로 제대로 잘 찍었었으면 되는데, 와, 이거 26장짜리를 선생님이 일렬로 쭉 놓고 선생님이 그냥 다 찍었어요. 2학년 전교생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기회가 아닌지라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앞뒷장이 좀 바뀌었거나, 뭐, 이렇게 뒷장이 이렇게 앞장으로 나와야 될 게 뒤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순서가 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여러분들 그 실수가 있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이런 잘못 편집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요 옆에 스테플러를 갖다가 이제 심을 뜯으셔가지고 새로 배열해서 찝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봐도 헷갈리지 않아, 이대로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잘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학교로 전화 주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 학습지, 이 지금 나눠드린 이 학습지가 여러분들 1학기 내내 배워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번에 2학기 때 한 번 보는 시험 범위,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맨 뒤에 뭐 고려시대, 문화사 이런 거는 선생님이 뺐어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학습지가 시험 범위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이렇게 준비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습지랑 교과서 있으면 다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방식은 도입 전개 정리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도입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 그 다음에 전기는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들 공부하고, 정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배웠었던 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학습 목표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빼입은 그런 모습인데, 선생님들 좀 이렇게 잘 빼입고 왔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약간 간소하게 옷을 입고 왔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머리도 지금 2달째 못 잘랐어요. 2달째. 네. 이해해 주시고. 반면에 강의식 방법 외에 선생님이 또 주로 썼던 게 모둠식 수업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모둠으로 모여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주제를 받아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서로 모여가지고 막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할 사람도 정하고 해서 모둠 내용판에 있는 내용을 붙이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도 마인드맵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복도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붙여갖고 다른 친구들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그리고 평가도 받는 이런 방식의 모둠 수업을 선생님이 매번 해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학기 때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모둠 수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조금 아쉽지만 2학기 때 사태가 호전되면 이런 수업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수행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는요, 원래 어떤 게 있었느냐, 원래 3개였는데 하나가 빠지고, 프로젝트가 빠지고 논술과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이 수행평가 영역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침도 있고 해서 논술과 포트폴리오 중에서 포트폴리오로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논술 10%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별도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혹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논술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 논술 시험을 치를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 반에 방문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10%짜리 논술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치르고, 그럼 지필고사 한 방이 90%가 됩니다. 상당히 지필고사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죠.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옛날 옛적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생활태도 바르지 않으면 어땠느냐?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이게 막 학생들 엎드리라고 그런 다음에 앉아가지고 막 수업하시고 좀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마대자루를 막 여기다 껴가지고 생각만 해도 막 보기만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절을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이런 걸 좀 겪어왔어요. 선생님이 막 직접 똥치면 막 생각만 해도 아플 것 같네요. 이거 오토바이, 비인간적이죠. 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게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교의 모습이었다 한다면, 우리 이제 21세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으로 제자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 간에는 사랑과 믿음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제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간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1년간 역사 공부를 해봅시다. 되게 사진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합성한 게 아니라 실제 선생님이 가짜수염 붙이고 이런 복장을 입고 옛날에 수업을 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활용을 한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 특이한 수업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임진왜란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순신 장군 복장 입고 오고, 이런 수업은 옛날에 조선 명탐정, 명판관 이거 수업할 때 입었던 그런 고을 수령의 복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또라고 부르죠. 네, 그때 이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 영광이고요. 올 한 해 잘해봅시다. 그동안 저희 오리엔테이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첫 시간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